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으로 가볼 텐데요. 김건희 특검이 이게 참 이게 골치 아파요. 너무 많아. 16개야 혐의가. 그래서 8개 수사팀으로 나눠가지고 이걸 뭐 분담한다고 하는가 봐요. 이게 쉽지가 않아. 근데 각 수사기관에서 김건희 사건 관련 이첩해라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너무 많잖아. 검찰에서는 뭐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하고 있죠. 명태균 관련해서도 하고 있죠. 경찰 같은 경우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관련해서 하고 있죠.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명품 백 관련해서 뭐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가장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 또 어떻게 합니까? 삼부토건.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해 가지고요. 요 금융감독원 인력이 합류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금감원 직원 한 서너 명이 파견 형태로 합류를 하게 되는데 이 직원들이 어떤 직원이냐면 지난해 9월부터 반년 넘게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조사를 해왔던 그런 인력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합류가 되면은 상당히 좀 힘을 받지 않을까. 그래요? 힘 받을 수 있어요, 확실히? 그거는 일단 뭐 조사를 해봐야 알겠죠. 네. 이 사건은 이제 주가 조작 의혹이 제가 봤을 때는 16개 혐의 중에서 그나마 좀 품이 들어가는 게 이제 주가 조작 혐의라고 보여지는데 나머지는 사실 다 되어 있고 다 되어 있기도 하고 수사 성격상 수사 그 내용상 그렇게 막 복잡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삼부토건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그것도 수사가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누락시키고 일부러 빼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네. 그러니까 삼부토건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금감원에서 했던 부분들 그리고 금감원에 실제로 담당했던 그 조사 인원 또는 뭐 회계 전문가 뭐 이렇게 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또 인력들을 또 많이 이제 받는다라고 해요. 뭐 네. 이렇게 거래소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을 좀 받아가지고 네. 어쨌든 최고의 관련 전문가들을 좀 다 그 모아서 집중하면은 저도 이 부분 뭐 충분히 신속하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특검의 특별수사관들을 그 사건 했던 실무자들을 많이 데려가더라고요. 네네네. 그거 알고 있던 사람들. 네. 제가 의원님 이것도 좀 메모 좀 해주세요. 그리고 어저께 아산병원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중요한 제보를 받았는데 네네네. 김건희가 아산병원에 입원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됐는지 이상하잖아. 병원 많은데 아산병원 가가지고 네.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도 좀 궁금하잖아요. 네. 아산병원 내부에 최모라는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캄보디아를 따라갔대요. 김건희가 캄보디아 갔을 때 윤석열 김건희 캄보디아 가고 김건희가 뭐 이런 사진 찍고 이럴 때 있었잖아. 네네네. 그때 따라갔고 네. 자기들이 알기로는 그때 윤상현 의원도 같이 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상현이 소개해가지고 비행기를 함께 타고 갔고 그때 인연으로 이 사람이 다리를 놔가지고 김건희가 지금 아산병원에 들어가서 VIP실에 있는 것 같다. 그럼 관계가 오래됐겠네 김건희랑. 아니 캄보디아는 하여튼 뭔가 있어. 원래 저기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윤상현 의원하고는 알고 친한 사이였던 것 같고 윤상현의 소개로 인사를 하고 윤석열 김건희하고 비행기에서 그러고 이번에 이 역할을 한 것 같다. 내가 나중에 실명 알려드릴 테니까 야, 이것도 또 캄보디아 그 ODA 캄보디아. 캄보디아.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통역한 그 사람도 윤석열 통역했잖아. 그렇죠. 그 사람도 캄보디아 대사라고. 캄보디아부터 이상해. 캄보디아가 상황버섯이나 사러 가는 데인데. 와, 캄보디아 이상합니다. 그래요? 캄보디아가 원래 관광객 가면 상황버섯 그거예요. 야, 근데 아무튼 아산병원의 그 최모 의사가 캄보디아 같이 따라갔었고 거기 윤상현도 같이 갔었고 윤상현과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윤상현하고 원래 가깝게 지내던 사이인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요거 조금 확인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요게 이제 좀 수사가 이제 막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롭지만 지켜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관심 있는 것 저는 뭐 샤넬백 이런 건 미담에 가깝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관심이 없어요. 네. 뭐 그걸로 뭘 받거니 뭐니 매일 그것만 나오는데 관심 없다고 나는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요게 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심우정의 대검이 이 수사팀을 꾸렸단 말이야. 맞아. 근데 그게 불안해. 네. 심우정의 수사팀 뭐 안 하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근데 뭘 하고 있어? 나 진짜 23일에 인천 세관 그리고 피의자 사건 관계인 등과 같은 주거지 있지 않습니까? 한 10여 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뭐 피의자 휴대전화와 함께 마약 밀수 당시의 CCTV 화면이 별도 백업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포함이 됐고 지금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조병노라는 이름이 조병노. 네,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 네. 백혈원 경정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도 대상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불안한데. 핵심은 그때 연루가 됐던 뭐 검찰이라든가 네. 수사 외압 의혹에 검찰도 들어가고 국정원도 들어가고 네. 그때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 심우정 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심우정의 수사팀인데. 근데 그렇죠. 그거를 제대로 수사하는지 이게 아마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게 진짜 불안한 게 뭐냐면 지금 마약 수사 무마 의혹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 뉴스 댓글에다가 힘내라고 화이팅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맥락을 모르니까. 압수수색하고 했다 보니까. 압수수색하고 하고 막 하니까 지금 막 특검 느낌이야 이게 그냥. 그래서 힘내라. 와 역시 세상 바뀌니까 마약 수사 무마 의혹도 수사하는구나. 다들 난립니다. 근데 이거 심우정의 대검팀입니다. 네, 이 합동 수사팀은 좀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백혜룡 경정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시의 기자회견까지 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이걸 폭로했던 백혜룡 경정이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거든. 수사 대상인 검찰- 사람들이니까. 예, 검찰청 앞에 가서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 이건 이제 김건희 특검 수사대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상 하지 말고 한 것들 다 이첩하면 됩니다. 이첩 요구하면 되고요. 그래서 안 그러면 이거 원래 우리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특검 이제 예상되니까 자기네들이 뭐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선수 쳤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봤었잖아요. 네. 굉장히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이상하게 사건 결론 낼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중단시켜야 되고 이첩해야 됩니다. 예. 야, 이제 와서 너무 불안한데 난 진짜. 근데 너무 열심히 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 우리도 이제 열심히 한다라는 거 보여주는 쇼라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오염시킬까 봐 맞아요. 걱정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죠. 예. 심우정. 쇼인 것도 맞고. 아 쇼도 맞고. 쇼도 맞고. 근데 그 쇼는 뒤로 정확하게 이제, 먹히고 있고요. 예, 뒤로 또 뭔가 딴짓을 해야 된다 할까 하는 거는 계속 의심을 해야 되고 네. 특검이 그 부분까지도 이제 지켜보셔야죠. 네. 확실하게 전해야지. 100번 양보해도 심우정도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네. 해야죠. 네. 아 이거 참 걱정됩니다. 근데. 네. 자 그리고 오늘 원고에는 없지만 어제 잠깐 다뤘는데 오늘 주인공이 나와 계시니까 요거 좀 하나 의견을 좀 들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고발사주 공수처가 이제 재수사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맥락을 꼭 알아야 된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건희를 고발한 최강욱이를 응징하고 그리고 채널A 사건으로 위기에 빠진 자신의 부하 동훈이. 한동훈이를 구하기 위해 유시민을 응징하고 공작을 부린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고발사주 의혹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옛날부터 얘기했잖아. 네. 맞아. 근데 사람들이 별 관심을 안 가져.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좀 짚어주세요. 주인공. 끊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고발사주 사건 따로, 채널A 사건 따로, 주가 조작 사건 따로 이렇게 거기 다 연결이 된 건데. 이름이 다 붙어 있으니까 따로따로 생각하시는데 이게 제가 주가 조작 사건으로 고발하면서부터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주에. 네. 그러니까 그 주에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들끼리 회의를 한 것 같고 네. 그 와중에 이제 그 채널A 기자는 기자대로 한동훈이가 연락을 해서 저희가 된 거고 한동훈이가 또 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지. 무슨 저 권순정이네 이제 그 대변인 뭐 이런 저 손준석 이런 거 끼워가지고 이제 톡으로 자료를 주고받고 네.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제 피해자라고 적시된 게 윤석열 김건희 부부뿐만 아니라 그 최은순도 있었고 그거는 주가 조작 얘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허위 사실을 지금 따라오고 있지. 네. 허위로 고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그렇지. 고발사주 1차 고발장의 주요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신의 공권력을 얼마나 사유화했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그렇죠.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이. 그리고 김건희가 어떻게 자기 죄를 덮으면서 살아왔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야.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이가 반윤인 것처럼 지금 행동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시작되니까 엊그저께 권순정이가 갑자기 뭐 고검장이 수사 기소에 불리는 뭐가 뭐 부트로이 목마를 들여놓는 것이다 뭐 어쩌고 하면서 총대 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권순정이가 그 카톡방에 있었던 권순정이라고 당시 대변인이었던 권순정.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뭉치로 지금 또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살아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아무튼간에 공수처가 지금 제대로 좀 수사해가지고 윤석열이 이거 밝혀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이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김건희 밝혀내야 됩니다. 특검이 좀 갖고 갈지를 검토했다고 하다가 결국 안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관련 사건이니까 할 수밖에 없을 건데 결국은? 지금 당장 지금 공수처가 그것도 추가 수사한다고 했으니까요. 받아가지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하여튼 좀 잊지 말아 주실 거는 고발사주 사건에 고발장을 제출한 거는 국민의힘이었고 네. 국힘이었고 중간에서 김웅이가 이제 저기를 역할을 했고 네. 그 결과로 저는 유죄가 확정됐고 손준성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세상이 고발 사주로 실제 고발이 됐고 네. 실제 고발된 건으로 최강욱은 유죄가 확정이 됐다고. 그래서 의원 아니 그거는 그 앞 사건으로 또 하게 된 건데 관계가 아닙니다. 아주 그 죄인입니다. 저거는. 네. 정과가 많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김웅은 아무 처벌 뭐 없었나? 안 받고. 김웅 또 이렇게 만나냐? 난 진짜 너무 화가 나. 맞아요. 왜냐면 매불쇼에서 키워준 김웅. 아니 키우는 거. 근데 이 고발사주 의혹이 너무나 이렇게 있는데 김웅은 막 방송 너무나 열심히 아유 하고 또 정의로운 대한민국 가장 의원이야. 정의로운 농객으로 활동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김웅 전 의원을 방송사에서 막 불러가지고 네. 현안에 대해서 막 의견 묻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나는 정말 진짜 너무- 비도덕적이라고 너무 생각해요. 힘들어 나는 그럴 때마다. 김웅이가 국힘을 비판해 막. 예. 대선 때 이게 뭐냐고 그러고 막. 상식적인 척. 미치겠다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고발사주로 제가 유죄 확정되고 손준성이가 무죄 확정됐잖아요. 제가 또 있단 말이에요. 저 피고인인 사건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게 그거는 내가 이동재 명예훼손을 또 했다는 거야. 채널A. 사건을 안 했다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세상 얼마나 거꾸로 이게 돌아가고.
아 이게 왜 이게 좀 세상에 좀 많이 알려져 갖고 우리 다 같이 좀 분노했으면 좋겠. 이게 분노할 지점이 너무 많은 사건이에요. 그렇죠. 윤석열이가 공권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어떤 공작을 했는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채널 A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이가 혐의를 받으니까 그걸 프레임 딱 전환시켜서 독직 폭행 프레임 씌워버리잖아. 맞아. 독직 폭행 그 사람 권한주착. 무죄 나왔습니다 결국. 그렇죠. 예. 정진웅 검사. 정진웅. 예. 근데 그건 잘 모르잖아요 또. 몰라. 또 잊어버리셨어요. 아, 이봐 내가 얘기하는데 그만하라고 하잖아 나보고. 내가 그만해야겠냐 검찰이 그만해야겠냐. 따지고 보면 진짜 무서운 일이야. 이 무슨 일이야. 자 이게 내가 된다고 생각해봐. 내가 최강욱이 된다고 생각해보라고. 그나마 최강욱은 정치인이니까 이렇게 방송 나와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반론권이 아예 없는 일반인이어봐요. 그냥 쓰레기 되고 인생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아, 나도 쓰레기 됐어요. 뭐. 아무짝에 쓸데없는 지금 쓰레기지 뭐야. 여기서 이러고 에이 그러지 마요. 이면지로도 못 써 지금. 에이, 그래. 네.